추지훈의 드리오. 드리오 오랜만이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로 듣고 싶은 다양한 것들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제가 그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 반인데 조용조용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서르이님, 굳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면 나는 행복한 삶을 살기로 했다. 꼭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크게 이룬 것이 없어도 행복한 삶이라고 믿으며 사는 삶을 살기로 했다. 내가 그리고 싶은 인생의 그림은 어느 곳에서든 빛나기를 이라고 이름을 정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존재 자체만으로도 빛이 되고 싶다. 앞으로 내 인생은 어느 곳에서든 빛날 것이다. 내가 스스로 정한 인생이다. 최근에 읽은 책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이었는데 지훈님의 목소리로 듣고 싶어서 적어봤어요. 어땠나요? 다음 이파이알님, 내가 얼마나 무섭게 달릴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화려하게 날아오를 사람인지, 또 내가 얼마나 지독한 역전을 이뤄낼 사람인지 꺼내 보여준 적 없어. 나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아직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 안에 꽁꽁 가두어 놓은 진짜 나를 세상에 보여주세요. 악바리처럼 덤벼들 준비된 진짜 나에게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주세요. 뜨거운 힘 한 번 발휘 못 해보고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굳어버리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내가 나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 중. 책에서 나온 구절이었나봐요. 김민주님, 민주님은 고민을 남겨주셨는데요. 이번에 대학교 새내기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딱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과목이 없었기에 그 중에서 가장 잘하고 재밌었던 영어를 선택해 영어 교육과에 오게 됐어요. 아직 3주밖에 안 지났지만 대학교는 전국 각지에서 오는 거라 제 실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네요. 단지 열심히 노력하면 다 되는 게 맞는지도 의문이 들어요. 지훈님 조언 한마디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이 감정을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느꼈거든요. 중학교, 제가 특목고를 입학을 해서 중학교 때 공부 성적도 잘 나왔고 그래서 재밌게 했던 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에 오니까 저 같은 애들이 수두룩 빽빽인 거죠. 그래서 자존감도 많이 낮아졌고 박탈감도 많이 느꼈고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쟤는 한 번만 봐도 100점인데 나는 10번을 봐야 겨우 100점을 맞으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는데 저는 이렇게 극복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힘들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지난 학기에 나보다 좀 더 잘하자. 조금만 더 잘하자. 이런 생각으로 버텨서 실제로 그걸 이뤄냈고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쭉 상승 곡선을 그렸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 말고 나 자신하고 경쟁하고 싸우다 보면 남들과 비교하는 게 진짜 안 좋거든요. 그게 없어지니까 좀 괜찮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실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더 강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실 거예요. 아직 새내기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 박경민님, 제가 좋아하는 나태주 시인의 혼자서를 지훈님 목소리로 듣고 싶어요. 네. 물이 지어 피어있는 꽃보다 두셋이서 피어있는 꽃이 도란도란 더 의초로울 때가 있다. 두셋이서 피어있는 꽃보다 오직 혼자서 피어있는 꽃이 더 당당하고 아름다울 때 있다. 너 오늘 혼자 외롭게 꽃으로 서 있음을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나태주의 혼자서.
엄청 마음을 울리는 시네요. 저 지금 약간 눈물 날 뻔했어요. 조인영님, 우와,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요. 이병률 시인의 사람이 온다라는 시 읽어주세요. 마지막 문구가 너무 좋아요. 네, 완전 기네요. 사람이 온다, 이병률. 바람이 커튼을 밀어서 커튼이 집 안쪽을 차지할 때나 많은 비를 맞은 버드나무가 늘어져 길 한가운데로 쏠리듯 들어와 있을 때 사람이 있다고 느끼면서 잠시 놀라는 건 거기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낯선 곳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들리는 흐르는 물소리, 등짝을 훑고 지나가는 지진의 진동, 밤길에서 마주치는 눈이 멀 것 같은 빛은 또 어떤가? 마치 그 빛이 사람한테서 뿜어나오는 광채 같다면 때마침 사람이 왔기 때문이다. 잠시 자리를 비운 탁자 위에 이파리 하나가 떨어져 있거나 멀쩡한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져 하늘을 볼 때도 누가 왔나? 하고 느끼는 건 누군가가 왔기 때문이다. 팔목에 실을 묶는 사람들은 팔목에 중요한 운명의 길목이 지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겠다. 인생이라는 잎들을 매단 큰 나무 한 그루를 오래 바라보는 이 저녁. 내 손에 굵은 실을 메어줄 사람 하나. 저 나무 뒤에서 오고 있다. 실이 끊어질 듯, 손목이 끊어질 듯 단단히 실을 묶어줄 사람 위에 이 저녁을 퍼다가 밥을 차려야 한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힘으로는 닫지 못하는 문이 하나씩 있는데 마침내 그 문을 닫아줄 사람이 오고 있는 것이다. 네, 마음 따뜻해지는 시인 것 같아요. 구름이야님, 이번 놀면 뭐하니 방송을 보면서 정말 마음속으로 담아뒀던 유재석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넘어지는 게 겁이 안 나서 그래요. 어른이 될수록 넘어지는 것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완전 공감.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도 하다 보면 된다. 존버가 답입니다. 존버는 승리한다. 지금의 노력이 없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몸이 기억할 거예요. 맞아요. 제가 아나운서 준비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해서 바뀔까? 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바로바로 바뀌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근데 지금 옛날 영상들 보면 좀 부끄러워요. 내가 저렇게까지 못했었구나. 노력은 결코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다음 보라김님. Shoot for moon, even if you miss, you'll land among the stars. 달을 향해 쏴라. 빗나가도 별이 될 것이다. 보라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래요. 최유림님. 7일차 신입사원입니다. 그냥 제 이름으로 힘내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유림님, 힘내세요. 화이팅! 다음, 윤님. 제가 매일 다짐하는 저에게 힘이 되는 문구예요. 일시적인 감정에 흔들리지 말 것, 인연이 아니라면 매달리지 말 것, 마음이 허하거든 바쁘게 살 것, 필요 없는 일로 애태우지 말 것, 나를 위해 행복하게 살 것, 세상의 잣대에 치이지 말 것, 오로지 자신만의 색을 찾을 것, 제일보다 유일이 될 것, 매일의 작은 다짐을 잊지 말 것. 그리고 지우님께 패가 가지 않는다면 소윤이라는 이름으로 힘내라는 말 한마디만 부탁드려요. 소윤님, 힘내세요. 화이팅! 다음,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 문구를 들으면 힘이 나더라고요. 정말 힘이 되는 문구네요. 여러분들 모두 모든 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계십니다. 김예선님, 제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지치고 힘들 때 많은 위로가 되어서 스크랩해둔 시예요. 지우님이 읽어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네, 읽어볼게요. 좀 기네요. 너의 하늘을 봐.
노해. 네가 자꾸 쓰러지는 건 네가 꼭 이룰 것이 있기 때문이야. 네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건 네가 가야만 할 길이 있기 때문이야. 네가 다시 울며 가는 것은 네가 꽃 피워낼 것이 있기 때문이야.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땐 너의 하늘을 봐. 네가 하늘처럼 생각하는, 너를 하늘처럼 바라보는,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흐를 땐 가만히 네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닿는 너의 하늘을 봐. 여러분의 하늘은 뭔가요? 저는 생각해 봐야겠어요. 네, 마지막 사연 읽어볼게요. 고딩님, 체육 시간 때 단체로 하는 운동을 하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속이 안 좋고 식은땀이 나요. 2명, 4명이서 하는 배드민턴? 요 정도는 괜찮은데 제가 실수하면 여러 명한테 피해가 가는 게임을 하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또 체육 수행평가로 멀리 뛰기를 했는데 애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게 그 수행평가를 본다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제 차례를 기다릴 동안 그 불안감은 말도 못해요. 이번에 개학하면서 체육 시간에 건강상 주의해야 할 점을 적으라고 돼 있는데 단체 활동이나 앞에 나가서 하는 일은 힘들다고 적어도 될까요? 부모님께 말씀 못 드려요. 그래서 병원 소견서도 없고요.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쯤 병원을 다니고 싶은데 지금은 아니에요. 적는 게 좋을까요? 저는 적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로는 다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고딩님께서 겪고 계신 증상이 단체로 있는 곳 혹은 단체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좀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전 잘은 모르지만 이게 공황장애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걸 치료하지 않은 채로 계속 방치하면 심해진다고 해요. 지금은 체육 시간 때 단체로 하는 것에서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사람이 많아졌을 때,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이 많을 때 이렇게까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부모님께는 말씀을 못 드린다고 하셨으니까 부모님이 아닌 또 주변의 다른 어른인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도 저 부모님께는 말씀 못 드린다고 이유를 타당하게 설명을 하시면 선생님들도 분명히 이해를 해주실 거예요. 네, 저는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시고 제 목소리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은 vlog